안녕하십니까. 논문을 읽어주는 남자, 경영학 박사 정창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8년도 경영학 연구에 실린 한국 가전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략적 경직성 하에서의 성장 추구 과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당시 중앙대 경영대학의 전용옥 교수님과 우석대 경영학과의 윤동진 교수님입니다. 이 제목의 그 재미있는 포인트는 1998년도에 지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제출된 시점은 1998년 1월이기 때문에 1997년까지의 데이터가 반영된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경영과 경제는 IMF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논문은 1997년 따라서 IMF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어떻게 국제화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힌트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 연구자들은 국제화 형태, 즉 국제화 과정에 대한 핵심 드라이브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좀 봤는데요. 진출 지역을 어떻게 다변화할 것이냐, 진입 방법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다각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논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존 선진국의 기업들이 국제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안 그렇더라. 그 이유가 뭘까? 그 메커니즘을 살펴볼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선진국들은 해외 진출할 때 지역을 다변화할 때 문화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다변화를 합니다. 좀 익숙한 데부터 진출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캐나다부터, 영국부터 진출한다는 얘기겠죠. 일본의 경우는 개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도 익숙하고 개도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익숙할 테니까요. 다음에 진입 방법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 수출에서부터 현지 판매, 현지 생산, 지역 단위 생산 체계, 즉 단계가 넘어갈수록 학습을 하고 역량이 축적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단계가 중요하고 학습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해당 지역에서 수직 통합을 이룬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다각화는 경쟁 우위 제품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핵심적인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얻은 다음에 다른 제품, 예컨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에 좀 저가 상품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실패 위험을 회피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전기업의 대표적인 3사, LG,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우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진행했다는 것이죠. 예컨대 해당 지역을 다변화하는 기준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개별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돈이 되면 간다는 거죠. 그래 진입 방법의 고도화도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뛰어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의 전략에서 뛰어넘는데 그 이유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가 상품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데 수입 규제가 되면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죠. 다분히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를 피해서 잠깐 피해서 옷을 말린 그런 전략을 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도 우리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좀 경쟁 열의 제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품에서 다국적 제품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글로벌 제품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과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품이겠지요. 예컨대 전자레인지 같은
해당이 되겠고요. TV, 전자레인지 이런 거고, 다국적 제품은 멀티내셔널 프로덕트라고 해서 해당 지역의 문화와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수입 규제 때문에 또 임금 상승, 원화 절상 때문에 현지 생산을 하고 우회 생산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식의 세계 표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건데, 앞서 소개한 내용을 다시 이 표에 반영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문화적인 학습 과정을 거칠 것이냐?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서 지역을 선명해서 진행하더라. 단계를 거치느냐? 아니다. 우리는 뛰어넘는다. 단계를 뛰어넘기도 하다. 그 이유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한다. 제품은 경쟁 우위가 아니라 좀 로우엔드 제품부터 시작했다. 근데 이 세 가지 현상들이 다 서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을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20페이지의 논문에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이 논문을 좀 간단하게 줄여봤습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반복론에서의 인과 지도를 갖고 와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들은 이 논문에서 언급된 인과관계들이고요. 실선으로 된 부분들은 제가 좀 추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다시 커지고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이 줄어드는, 즉 변화의 방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플러스는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같이 커지는 거고, 한쪽이 줄어들면 다른 쪽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은 반대로 내려가는 거고요. 줄어드는 것이고요.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이 적어지면 한쪽이 커지거나 늘어나는 거고 많아지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거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이런 빨간색의 마이너스 인과관계가 전체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가운데 박스, 소규모 개방 후진 경제 시스템이라 보았고요. 또 가전기업, 가전산업은 성숙 표준화된 글로벌 경쟁 산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국제화가 초기부터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양질의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양질의 노동력의 뜻은 노동 생산성이 좋다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선 또 다른 의미가 더 크죠. 싸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이 굉장히 많이 밑바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생산 설비와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조립했습니다. 원천 기술이 없어서 핵심 부품을 그냥 통째로 갖고 와서 조립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가전 3사의 특징은, 전략의 특징은 생산 조립 부분을 굉장히 특화시켜서 저가의 제품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당시의 세계 경영 상태가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진국 기업들 간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네들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정신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가 시장이 텅 빈 것이죠. 이런 수요를 우리나라 기업이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찍어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대량 생산하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물량 위주의 수출 전략이다. 집중 호식 수출 전략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어떤 것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이 세 번째 박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철회 불가능한 투자를 만듭니다. 막대한 설비에 투자하죠. 대량 고용하죠. 해외 판매망을 구축하면서 또 공급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공고히 가져가면서 많은 공급자들과 협력을 이룹니다. 즉 대마불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대마불사.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수입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못 팔겠는데 그렇다고 이걸 철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직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은 전략적 경직성이라는 표현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력 현상, 히스테레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갖고 온 건데요. 물질의 형질이 환경이 바뀌면, 예컨대 기온이 변한다든지 환경이 바뀌면 물질도 거기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기존의 물질이 변해온 과거 이력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물질의 형질이 변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경영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경로 의존성을 배우셨을 겁니다. Past Dependence를 배우셨을 텐데 그거 좀 다르죠. Past Dependence는 과거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 그런 개념이 크지 않습니까? 네, 경로 의존성에 아마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환경에 대응을 못한다는 개념까지 결합된 것이 이력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특한 이런 전략적 경직성이 생겼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략적 경직성이 생기면 매몰 원가를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치고 나갔습니다. 도전 정신으로, 불굴의 정신으로 밀어붙였죠. 그래서 한국 기업의 독특한 국제화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독점적 우위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기가 오면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갔었죠. 그리고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는 그 이면에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많이 이 논문에서 부각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4번 박스인데요. 생산 조립 부분이 특화되면서 정부의 지원도 받으면서 대기업은 독과점 형태가 되겠고, 그리고 저가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수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수출에 의존하게 되면 해외 시장의 소비자와 시장 문화에 따라서 제품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수시로. 그러니까 제품 수명 주기가 줄어듭니다. 제품 수명 주기가 줄어드니까 그 캐치업하기 바빠서 부품 개발 역량이 축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 개발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들은 다 아웃소싱하고 핵심 부품들을 수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독점적 우위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전략적 경직성은 계속적으로 고착화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90년대 말까지 갔었고 특히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철회 불가능한 투자, 여기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마불사가 IMF를 겪으면서 꺾어지게 됐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대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의 독특한 국제화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 표 한 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뭐 대마불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왜 축적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잠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